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사이클링 박지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도대체 왜 이 자전거 바닥은 이렇게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경력이 오래됐는데도 자린이가 많을까? 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저는 경력이 몇 년 차예요. 예. 근데 아직도 자린이에요. 라는 거예요. 어? 몇 년 차인데 어떻게 자린이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탁구나, 골프나, 당구나, 배드민턴이나, 볼링이나, 아니, 수영이나 몇 년 했으면 이미 우리는 상급자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전거는 몇 년 동안 탔는데 아직도 초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배우지 않는구나. 그래서 체력으로만 자전거를 타다가 체력이 없어지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구 500 치는 사람이요. 한 시즌 당구 안 쳤다고 50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골프 싱글 치는 분이 한 시즌 안 쳤다고 100돌이 되진 않거든요. 축구 엘리트 선수가요. 아니,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 축구 뭐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한 시즌 안 했다고 뭐 영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네, 그냥 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굉장히 고가다라는 거예요. 자전거 빼고 헬멧, 안경, 신발, 뭐 가민, 파워미터 이런 것만 해도 얼른 그냥 제일 싼 걸로만 해도 100만 원 조금 아니에요. 그쵸? 네. 저지는 뭐 한 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헬멧도 몇 개씩 갖고 있을 거고, 뭐 헬멧이 몇 개 있으면 안경도 몇 개 있게 될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 빼고 우리가 이렇게 고가의 스포츠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는 자전거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초보자인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저는 N년 차지만 아직도 초보자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이런 분들을 위해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자전거를 수족같이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관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 저항과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무거운 저항을 빠른 케이던스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내가 이 정답에 얼마큼 다가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 반열에 못 올라가는 게 아직 비숙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죠. 자전거를 수족같이 다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밸런스, 균형감, 네. 그리고 자전거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 예, 안전이래요.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안전인데,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트레이닝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그런 거 없는데 저는 뭐 학원 다니는데요. 저보다 자전거 잘 타는 분들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네. 기승전결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첫 번째, 평롤러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평롤러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발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양발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이너다. 그 트레이너 위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을 때 자전거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힘을 쓰는데 자전거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안정되게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면서도 평롤러에서 댄싱, 기타,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역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찰 저항과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찰 저항은 장비죠. 네. 공기압, 타이어, 이런 것들이 주로 될 거고, 그리고 공기 저항은 주행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럼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자세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유연성, 가동성,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나의 신체가 과연 이제 효과적으로 공기 저항과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장비와 신체를 갖고 있느냐, 그럼 이런 트레이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피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나의 이제 신체 개별성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피팅이 진행이 돼야죠. 그럼 여기에서 개별성이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은요 이미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관절을 이렇게 구부릴 수는 있죠. 근데 반대로 구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신체 앞쪽 부분은요 정밀하고 기민한 동작을 수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을 한다고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몸을 이렇게 웅크리잖아요. 그리고 연필도 아주 짧게 잡죠. 네, 지렛대를 짧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고 기민한 동작을 수행을 해요. 건반을 빨리 칠 때도 몸을 웅크리잖아요. 그런데 바탕을 칠할 때는 어때요? 허리를 세우고 등으로 해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크게 건반을 큰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해요? 허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는 유형은 내가 기민하고 빠른 동작, 정밀한 동작, 즉 케이던스를 높일 수 있는 유형으로 탈 것인가, 아니면 파워를 높일 수 있는 큰 힘을 일관되고 안정되게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탈 것인가. 일단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큰 힘을 일관되고 안정되게 쓰려면요 뒤쪽이 유연하고 강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나는 자전거 타고 나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빵빵해. 그럼 뒤쪽 근육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나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무릎 바로 위쪽이랑 종아리가 아파. 앞쪽 근육 쓰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쪽 근육 쓰시는 분들은 케이던스가 빨라야 하는데 무거운 저항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왜? 지렛대가 짧으니까. 그래서 빠른 케이던스는 유지할 수 있지만 무거운 저항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들의 특징 뭐다? 피는 잘 빤다. 하지만 앞에서 내가 리딩을 할 때는 굉장히 짧은 구간 리딩을 할 수밖에 없고 속력이 한 번에 확 꺼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하지만 또 한 방은 있어요.
어택 한번 빵 시원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 중에 우리가 이런 신체의 개별성과 다양성, 장비의 다양성까지도 다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의 일관성도 되게 중요하죠. 관절의 일관성을 만들 때 안장 뒤쪽에 앉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장 뒤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발목은 어떻게 될까요? 앞꿈치가 들리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페달을 미는 거예요. 안장 가운데 앉으면 발이 수평이 될 수도 있겠고, 안장 앞쪽으로 갈수록 뒤꿈치가 들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페달링 유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관절의 일관성을 이렇게 일관성을 만들 거냐, 굽힘을 해서 만들 거냐, 아니면 펴으로 발목을 많이 펴서 일관성을 유지할 거냐. 너무 과도한 굽힘과 과도한 펴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가동성이 확보되는 정도에서 유연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관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발목을 많이 움직인다는 건 페달링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릎이나 골반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건 주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절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골반 페달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골반은 근육이 아니죠. 관절이에요. 관절이 많이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상체는, 하체는요,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로스가 커지는 겁니다.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반 페달링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셔야 해요. 네, 골반을 많이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골반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한적인 움직임에서 효율의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거운 저항을 빠른 케이던스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저항을 쓸 수 있는 조건. 지렛대가 길어야 됩니다. 힘이 약해요. 내가 힘이 약하면 저항을 무겁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렛대를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체에서 긴 지렛대는 뭘까요? 코어에서 가까운 관절들이겠죠. 네, 하지에서는 엉덩근과 골반, 네, 이쪽 햄스트링, 얘네가 가장 큰 원을 만들고 그 중간 지렛대는 허벅지, 그리고 가장 짧은 지렛대는 종아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런 근육들, 관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힘이 없다면 당연히 지렛대를 길게 써야 할 것이고 힘이 좋으면 지렛대를 짧게 써도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케이던스로 탈 거야.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안 돼! 예, 왜? 케이던스는 힘이 있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케이던스를 만들잖아요? 관절이 날아다녀요. 네. 진짜 날아다녀요. 그래서 관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행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나는 힘이 없는데 저항을 무겁게 못 쓰는데 지렛대를 길게 쓰시면 돼요. 그런 지렛대를 길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자린이인 거예요. 너무 슬프죠? 맞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거운 저항을 빠른 케이던스로. 빠른 케이던스가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무산소성 영역 7초에서 15초 이내에 아주 폭발적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터벌, 최대 파워와 최대 케이던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스피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대 케이던스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는 해당 가정 시스템 영역에 있는 30초에서 1분가량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럼 이제 근지구력까지 생겼어. 네. 이제 스피드 근력도 생겼고, 근지구력도 생겼어. 그럼 뭐예요? 이걸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는, 케이던스로 전투 훈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평균 케이던스를 높일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은 기승전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조금은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뭡니까?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내지는 꾸준하게 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정답은 있다. 네. 그리고 이 정답에 내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좀 정답에 가깝게 다가가려면 적어도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좀 한번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여기서 레슨을 할 때 동계훈련이니까 레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는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네. 평론화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오셨는데, 네 분이 오셨는데, 그 네 분을 모두 평론러에 올라가서 두 손 놓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3분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평론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다던데. 심지어 TT도 있으셨어요. 네. TT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로드는 올라가자마자 거의 대부분 바로 성공하셨습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감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공포감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레슨이 필요하냐면 예측이 가능한 레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런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평롤러를 탔는데도 뭐 작년에 와서 저랑 레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날 레슨이 그냥 두 손 놓고 라면 먹고 이런 거였어요. 진짜로.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제가 좀 자주 열 테니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기 강서구에 있지만, 서울 강서구에 있지만 다른 곳에 원정 가서도 이렇게 좀 원데이 클래스를 열 수 있으니까요. 그런 환경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 만나요. 안녕.